권영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리는 결과를 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공학적으로 분석해서 자동차가 정비된다는 것,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정비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몇 가지만 정비를 해도 자동차가 좋아진다는 것, 그리고 매연도 안 나온다는 것, 또한 연비도 좋아진다는 것, 그리고 출력도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체험해 드리고자 권영호가 하고 있는 방법은 냉각수와 엔진오일입니다. 이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엔진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인가를 직접 경험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인젝터를 바꾸거나 인젝터 클리닝을 하거나 인젝터 매뉴얼 클리닝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속전속결로 영상을 보십니다. 속전속결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익이 될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메가트럭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스캔 데이터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캐너에서 부스트 압력 센서 값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참고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내 자동차도 해당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스캔 데이터에서 부스트 압력 센서 값을 보셨습니다. 1600mV가 넘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밸브가 새고 있다. 밸브 리크입니다. 블로우백입니다. 블로우백이 된다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또다시 자동차로 돌아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이게 뭔 말인가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게 밸브입니다. 이렇게 이게 밸브고요. 여기가 연소실이고요. 그리고 피스톤이라고 돼 있죠. 피스톤은 크랭크 축을 이용해서 상하로 오르락내락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밸브를 지금 하나만 그려놨는데 모든 자동차에는 밸브가 있죠.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입니다. 현재 여기서는 흡입 계통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흡입 밸브를 그려놨고요. 여기에 BPS라는 부스터 프레셔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스터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피스톤이 내려갔을 때 공기를 흡입했다가 압축할 때 피스톤이 다시 위로 올라올 때 이 밸브 틈을 타고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이때 내부가 오염되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흡기 청소를 하죠. 흡기가 왜 오염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한테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청소만 해주면 된다, 자세한 얘기는 알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흡기가 오염이 될 때는 피스톤이 공기를 빨아들였다가 뱉어내는 거, 곧 블로우백입니다. 거꾸로 불어낸다 이 말이죠. 그때 경유하고 혼합된 것들이 거꾸로 나가기 때문에 이 내부에 찌꺼기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금 보여드렸던 이 메가트럭 엔진에서 부스트 압력 센서를 뺐을 때 여기가 얼마나 청정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동차가 밸브 간격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캠축이 돌면서 시소를 타는 겁니다. 오르락내락 하는 건데 그때 영 좁아지면 밸브가 덜 닫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배기 밸브도 그렇습니다. 배기 측으로 나가는 열이 높기 때문에 밸브가 늘어날 걸 감안해서 클리어런스를 0.6mm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메가트럭은 배기 밸브의 간격을 키웠다는 얘기는 연소실에서 늘 희박 연소를 하고 있다. 여러분, 희박 연소, 공연비 불량이라는 말 드렸죠. 공기는 많고 연료 분사량은 작을 때 공연비 희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여기에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밸브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기차 레일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갭을 얼마를 두냐면 10mm를 둡니다. 여름철에 철길이 늘어나죠. 갭이 없어집니다. 곧 10mm가
제로가 된다. 만일에 제로가 아니라 더 늘어나면 철길이 휘는 거죠. 이렇게 기차가 탈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찻길은 항상 갭을 10mm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또한 밸브 간격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승용차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오토렛이라는 걸 채택합니다. 근데 오토렛이가 오일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그랬습니다. 화물차 종류에서는 밸브 간격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밸브 조정 나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설정을 하는 것인데 어떤 기술자가 또는 자동차 출고를 할 때 정확하게 0.2와 0.6mm의 갭을 클리어런스를 두고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중에 밸브가 늘어날 조건, 곧 여기에 지금 물이라고 써있죠. 워터 자켓입니다. 헤드에도 있고요. 실린더 블록에도 옆에가 물이 흘러다니는 자켓이 있습니다. 이거를 워터 자켓이라고 합니다. 이 자켓을 통해서 냉각수가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뺏어와야 되는데 못 뺏어 나오면 연소실에 노출된 밸브 역시 고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밸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감안한 것이 바로 미리 둔 0.2mm와 0.6mm가 되는데 2016년식입니다. 280마력 엔진인데 유로6라고 합니다. 최상의 조건으로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스트 압력 센서가 블로우백에 의해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여드리고 여기가 깨끗한 상태가 됐으면 곧 부스트 압력 센서가 오염이 되지 않았으면 밸브 클리어런스가 0.2와 0.6mm가 잘 맞았다는 얘기고요. 또한 엔진의 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냉각수 클리닝 전에 냉각수 비중을 봤을 때 마이너스 43도였습니다. 마이너스 43도라는 조건은 한국에서는 앞으로 영원히 올 수도 없는 마이너스 온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탄소 규제 정책에 의해서 이 지구가 영하 기온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 과연 몇십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자동차의 발달로 인하여 이 지구는 데워졌으면 데워졌지 탄소 제로화 시대를 추진을 해도 탄소 제로의 지구는 될 수가 없다.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더 누려야 할 이 지구에서 공기가 데워졌으면 데워졌지 차가워져서 마이너스 43도의 냉각수를 넣어가지고 동파를 막을 수 있는 조건은 없다. 그러면 현재 저는 이 자동차를 지금 마이너스 10도씨로 설정했습니다. 혹시 냉각수 내부에 잔유물이 있어서 이게 부풀려서 나올 경우에 마이너스 12, 3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 하에 이 자동차가 운행할 때 약간의 변화를 준다. 그럼 변화가 없다면 이 상태로 유지가 돼도 이 자동차가 운행하는 지역에서는 충분히 동파시키지 않고 한겨울을 날 수 있는 자동차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43도에 끈적거리는 물이 엔진 내부를 돌 때와 마이너스 10도씨의 그 유동성이 좋은 냉각수가 엔진의 주변을 돌면서 열을 뺏어 왔을 때 밸브 신장에 의한 밸브 클리어런스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안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부에 끼어있는 인테이크 매니홀드와 서지 탱크 쪽에 끼어있는 오염물질이 지금까지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만일에 냉각수가 정상이었고 밸브 클리어런스가 정상이었으면 이 내부에는 하나도 오염물질이 없다. 곧 슬러지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43도에 의해서 고온에 노출되는 밸브가 쭉쭉쭉 늘어나서 출고될 당시에 0.2mm의 갭과 0.6mm의 클리어런스를 두었을 때 얘가 엔진 열에 의해서 늘어나가지고 0.2가 0.0이 됐을 것이다. 배기밸브 또한 약 0.2 정도로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에 가서 부스트 압력 센서가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동차로 돌아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저기 붉은 거, 여기 지금 이 보이는 호스가 터보에서 나오는 공기고요. 그것이 라제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터쿨러입니다. 인터쿨러를 거쳐서 시켜가지고 이렇게 타고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EGR이고요. EGR입니다. 얘가 공기가 들어가는데 여기 속에 있는 거 이것이 서지 탱크가 되는데 서지 탱크에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부스트 압력 센서입니다. 이걸 지금 빼버렸습니다. 어떤 상태인가. 부스트 압력 센서를 뺍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염이 잔뜩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제 손으로 어때요? 손으로 살짝 긁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낍니다. 이거를 어디다 발라볼까요? 자, 어때요 이거? 이렇게 더럽습니다. 결국은 이 내부에 지금 새까맣게 보여서 안 보이죠?
엄청나게 끼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센서가 지금 센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심각해도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곧 이 속에 내부에 엄청난 양이 슬러지가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밸브 간격 나왔죠. 0.2와 0.6 밸브 간격이 아무리 잘 맞은 상태로 자동차가 출고됐다 하여도 엔진의 온도가 상승해서 밸브 길이가 늘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흡입 밸브 측이 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흡입 밸브가 뜬다는 얘기는 피스톤이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할 때 압축가스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기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정비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뻔하죠. 이 내부의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데 만일에 안 한다면 이제 속도를 내고 달려야 됩니다. 계속 달리면 이 내부가 어느 정도 닦여 나갑니다. 어디로 닦여 나가냐? 이 닦여 나간 것이 연소실을 통해서 타고 나가는 겁니다. 타고 나가는 가스가 배기가스 속에 이물질이 없으면 통과되는 것이고 이물질이 있으면 DPF에 걸릴 수도 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흡입 매니홀드가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뭘로 하느냐? 바로 부스트 압력 센서입니다. 부스트 압력 센서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부스트 압력 센서가 이쪽에 붙어있는 터보 인터쿨러 쪽에 붙어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스트 압력 센서를 뺐어도 여기서는 오염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오염이 통해서 이 안에가 오염됐다는 걸 알지만 앞쪽에 있는 경우에 여기는 오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량마다 부스트 압력 센서를 보고 인테이크 매니홀드에 또는 서비스 탱크에 오염이 있다 없다 이거를 가늠하는데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내 차는 부스트 압력 센서가 어디 있느냐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님께 내 자동차의 부스트 압력 센서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처럼 이쪽에 붙어있는 방식이다. 그러면 빼서 보셨죠? 오염된 거. 그런 것을 확인해서 내부는 더 심각하게 오염됐겠거리라고 생각하고 흡기 클리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흡기 클리닝을 했다고 오염이 안 되느냐? 아니죠. 바로 엔진 오일이죠. 이 차는 여기에 있는데 옆구리에 있는데 이 엔진 오일을 보고 오일 점도를 맞춰주면 오토레시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흡기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밸브 간격을 다시 맞춰준다. 또 하나는 냉각수를 맞춰준다. 그러면 여기는 오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용차보다도 더 관리하기가 좋은 자동차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메가트럭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메가트럭이 아니라도 지난번에 영상 올라갔던 200호 트럭, 이것 또한 0.2와 0.6mm의 밸브 클리어런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동차 역시 밸브 클리어런스를 조정할 것이냐 냉각수를 할 것이냐, 곧 냉각수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냉각수가 좋으면 밸브 클리어런스가 0.2가 아니라 0.1mm 됐거나 또 0.6짜리가 0.4가 됐어도 흡기 오염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왜? 밸브가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 관리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환경의 파수꾼이고 여러분들 호주머니의 돈을 저축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다. 돈 벌어서 자동차 바꾸는데 열을 올리지 마시고요. 또 돈 벌어서 자동차 고치는데 애쓰지 마시고요. 기본 정비가 잘 돼 있으면 연비도 좋고 정비비도 줄어들고 사회에 공헌도 하는 겁니다. 곧 계급 오염을 시키지 않는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사회에 공헌하는 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기가 아니라 무기가 될 겁니다. 자동차가 사고를 내야만이 무기가 아니라 배출가스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습니까? 원영구TV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은 늘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오늘 메가트럭을 통해서 내 자동차와 트럭과도 별거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실린더 블록에 붙어있는 이거는 컴퓨터입니다. ECU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 옆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ECU 역시 어디에 있습니까? 엔진룸에 있거나 대시보드 쪽에 오디오 있는데 또는 조수석 발판 쪽으로 있습니다. 그런 ECU가 엔진룸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곧 쉬운 곳에 부착을 해서 ECU가 뭐 고장난 것 같아요 라고 ECU를 자꾸 바꾸는 분이 계신데, ECU 그렇게 쉽게 고장나는 부속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요. 이 자동차들 그 고온 속에 있는 엔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ECU 멀쩡합니다. 뭐 때문에 ECU가 엉뚱한 짓을 하겠습니까? 곧 센서들의 값입니다. 여기에 공기온도 센서가 있고요. 저쪽에 가면 에어클리너 수거 보이죠? 그 밑에 에어플로우 센서가 있습니다. 냉각 센서도 여기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스압력 센서 있고요. 여기가 이잘 밸브입니다. 배기가스를 식혀서 이쪽으로 넣어주는. 그런데 이잘 밸브가 아무리 작동을 해도 이 안에가 오염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밸브 간극인데, 이 자동차는 밸브 간극보다도 냉각수에 의해서 밸브 간극을 변형을 줬던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TV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 전해드리려고 했던 부스트 압력 센서를 통해서 흡기 오염 상태를 직접 보여드렸고요. 흡기 오염이 되는 이유를 밸브와 연소실 그리고 흡입 매니홀드, 서지탱크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과연 이해를 하실까, 혹시나 이해를 안 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엔진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다만 블로우백이 무엇인지, 흡기 오염이 무엇인지, 부음이음이 무엇인지, 곧 밸브가 떠서 흡입됐던 공기가 압축할 때 흡입 매니홀드 쪽으로 또 서지탱크 쪽으로 넘어갈 때 일으키는 소리를 부음이음이라고 하고요. 그때 서지탱크와 흡기 장치가 오염이 되는 것을 흡기 오염이라고 하는 건데, 흡기 오염이 될 때 무엇을 본다? 부스트 압력 센서가 오염이 된 것을 본다. 곧 부스트 압력 센서가 오염이 되면 흡기 오염이 된다. 그러면 많은 자동차들은 HLA에 의해서 흡기 오염이 되는 것이고, HLA를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엔진 오일을 바꿔줘야. 그런데 어떤 종류의 오일을 사용해도 주행 조건에 따라서 오토레시가 HLA가 잘 작동하는 자동차도 있고 잘못 작동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HLA가 잘못 작동한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들이 흡기 오염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매연은 불가분하게 나올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의 시초가 뭐냐? 냉각수고 엔진오일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한테 행운이 있기를,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중한 선물을 드렸다는 기쁨으로 마치니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비비가 많이 들어갈 것을 걱정하신다면 냉각수와 오일을 신기할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